조금 전에 저희가 암이 우리나라 사망률 1위라고 얘기를 했는데 심각하죠, 사실은. 네, 심각합니다. 사실 다양한 분야의 의료 기술이 빠르게 또 향상이 되면서 수많은 질환들을 이제 치료할 수 있게 되었죠. 그렇지만 암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대표적인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보건복지부가 우리나라 국민이 이제 기대 수명까지 생존할 경우 남자 같은 경우는 5명 중에 2명이 그리고 여자는 3명 중에 1명이 암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추정한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암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생명을 위협하는 암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있긴 한 건가요, 선생님? 네, 물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면 어떻게 관리를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 간암, 대장암, 뇌종양, 백혈병 같은 중증 질환뿐만 아니라 관절염, 방광염, 신장염 같은 각종 염증성 질환 그리고 비염, 아토피 같은 알레르기 질환까지 이 모든 질환을 설명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게 바로 면역력인데요. 현대의학의 아버지가 누구죠? 히포크라테스. 이분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는데? 면역력이 최고의 의사이자 치료법이다라고 하셨는데요. 대부분의 암 치료에 있어서 면역력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 당시에 히포크라테스가 면역력이라는 게 뭔 줄 알았을까? 그 면역력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몸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방어체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때 당시에도 면역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요즘 또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일교차가 심해졌잖아요. 또 이맘때 이제 면역력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이거를 방광하다 보면은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매일매일 암세포가 매일 수천 개씩 발생을 합니다. 아니, 우리 몸속에 암세포가 예외 없이 누구나 수천 개씩 만들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약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한 400억 개 정도는 매일 새롭게 또 생성되고 소멸되는데 그 가운데 만들어질 때 불량한 애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DNA 돌연변이 세포인 암세포입니다. 이 암세포가 하루에 한 수천 개씩 만들어지고 있죠. 아니 1년에 수천 개도 아니고 매일 암세포가 수천 개씩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아니 모두가 암에 걸리지 않는 건 면역력 덕분이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면역 체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제 좀 아실 텐데요. 근데 이 면역력이 우리 몸을 지켜주는 군대라고 했잖아요. 그중에 특전사 같은 역할을 하는 특수부대가 있어요. 바로 자연살해 세포. 특수부대 요원 중에서도 저 멀리서 이렇게 암살 저격조 있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 NK세포인데요.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암살세포, 착한 세포죠. 야, 그게 NK세포라고요? 암살시킨 게? 이 NK세포가 암세포를 구분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새롭게 생성된 이 암세포만을 찾아서 순식간에 딱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죽는 그런 세포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 활약상을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죠.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영상으로 보시면 이제 긴 세포가 암세포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작은 세포들이 바로 NK세포인데요. 잘 보시면 NK세포가 암세포를 빠른 속도로 공격해서 잡아먹듯이 없애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저렇게 활발하게 저렇게 NK세포가 하는지 몰랐어요. 특수부대가 왜 진입해서 막 쏘고 막 전쟁하듯이 바로 잡아먹고 같이 참여하고 그러거든요. 그 특전사 정도로 맞네, 저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죠. 그러니까 특전사처럼 아주 탁 그냥. 아니, 제 몸속에 이렇게 암세포를 처리하는 면역세포가 자체적으로 있는지는 몰랐는데 너무 감사한 세포 같아요. 진짜. 딱 암세포만 찾아서 딱 없애는 건가요? 그렇죠. 특수부대가 진입을 했는데 민간인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렇죠. 식별해서 바로 따다닥 쏴야 되잖아요. NK세포는 말이죠. 특징이 있어요. 정확하게 암세포를 구분해서 암세포만 딱 공격을 합니다. 그것도 신속하게 속전 속결 딱 하고요. 또 대단한 건 본인보다도 더 큰 암세포도
잡아 먹어버리고 없애버린다는 거고요. 따라서 암에 걸렸다면 결국은 우리 몸의 특전사, 특수부대 암살조처럼 NK 면역세포하고 활약을 못하게 되면 바로 암이 자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NK세포의 적정 수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예. 이 NK세포의 활성도 이제 판정 기준을 보면은 이 활성도 수치가 보통 한 300까지를 보고요. 그 300 이하가 되면 이제 면역력에 위험한 거죠. 네. 그리고 300 이상이 되면은 이제 우리 몸에 뭐 암세포도 나쁘지만 사실 바이러스나 세균 이런 애들과 이제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수치라 보시면 되고요. 네. 건강한 사람의 이 평균 수치는 보통 한 600에서 80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면역력이 떨어지면 암 유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면역력을 안전한 수치까지 잘 유지를 해야겠네요. 네,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몸속에 생성되고 있는 암세포는 대부분 우리 몸의 면역세포에 의해서 제거되지만 면역세포의 수가 적어지거나 그 기능이 떨어지는 나이가 되거나 떨어지는 계절적 환경이 되게 되면 암세포가 제거가 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겠죠. 네. 면역력과 암은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난해 대한민국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은요. 네. 사망에 이른 10대 사망 원인 중 암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귀를 잇는 심장 질환과 폐렴 역시 면역력과 관련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따라서 몸속에 생기는 암세포뿐 아니라 네. 수많은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외부로부터 침입했을 때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는 게 바로 면역 체계이기 때문에 네. 건강을 위해서 면역력은 반드시 키우셔야 되고요. 그 면역력 중에서도 항암력을 잘 키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NK세포를 키워주는, 예, 특수부대를 키워주는 거죠. 그래야 저 항암력이 세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김문호 선생이 이제 책임지고 나를 좀 키워주지. 네, 방법이 있겠죠. 있습니다. 선생님. 네. 우리나라 부동의 사망 원인 암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내 몸속의 암세포를 처리하는 특전사, 특수부대, NK 면역세포를 활발하게 만들 수 있는 비책, 양택조 씨 앞에 준비를 해뒀습니다. 네, 이게 비책이었군요. 이거? 네. 이걸 열어보라고요? 네네, 한번 볼까요, 선생님? 하나, 둘, 셋. 이게 뭐야? 짠! 아유, 이게 뭐 내수 덩어리 같은 게 있어, 이거? 버섯 덩어리 이런 건 뭐죠? 아니, 마시고 싶은 생각이 좀 들어간 매주 같은데 마시고 매주는 싶다. 아닌 것 약간 같고요. 익숙하지 않으세요? 매력이 있네. 그 냄새 자체가 항암력과 면역력의 비책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네. 바로 프로폴리스입니다. 프로폴리스. 아, 근데 얘기 많이 들었어. 네네. 근데 프로폴리스라는 말 들었을 때, 네. 나 처음에 프로폴리스? 경찰이 직업이 경찰인가? 그런 생각을 암 잡는 했거든. 경찰. 아, 그래서 안 잊어버리시더라고. 프로폴리스. 예. 잘 알고 계시네요. 아니, 내가 그 수술했을 때 환우들 모임이 있거든. 병원에. 그 모임이 가면은 뭐가 좋다 별 정보들이 많잖아요. 네. 그때 이거를 얘기해 준 사람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먹어도 봤어요. 그러셨군요. 프로폴리스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이 항균 작용과 항산화 효능을 모두 인정받은 식품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꾸준히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이 프로폴리스는 이 벌집을 지키는 보호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하루에도 수만 번씩 이 벌들이 출입을 하는 이 벌통이 외부와 이렇게 접촉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데 벌집이 거의 무균 상태입니다. 네. 그렇게 무균 상태의 위생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바로 프로폴리스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균 상태인데 프로폴리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네. 네, 우리 식물들이 보통 땅에 박혀 있으니까 동물들처럼 도망을 갈 수는 없잖아요. 네네. 박혀 있으니까. 그래서 외부로부터 균이 침입하거나 총이 막 침입을 하면 그걸 막으려고 좋은 방어 물질들을 만들겠죠. 이런 것들을 꿀벌들이 흡수를 해요. 그리고 자신들이 타액을 혼합해서 만든 천연 물질이 바로 프로폴리스입니다. 꿀벌들은 이 프로폴리스를 이용해서 벌통의 갈라진 틈을 메꿔가지고요. 밖에서 들어오는 걸 막아요. 그리고 벌집 내부를 청소하고 소독할 때도 이 프로폴리스를 분비해서 소독을 해요. 외부의 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없도록 틈을 꽉 막아버리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프로폴리스를 자연이 준 항산화의 대병사라고 불릴 수 있는데요. 네. 이 프로폴리스는 이제 세포 대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 비타민, 아미노산, 유기산 이런 것들도 풍부하기 때문에 항염, 항산화뿐만 아니라 면역 증강에 이런 생리활성 기능을 하는 천연 항생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폴리스는 동의보감에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봉교 그리고 노봉방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천식이나 기침이나 감기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기록들이 대부분 돼 있고요. 네. 히포크라테스 선생님 다시 한번 소환하겠습니다. 이분은 말이죠. 네. 상처나 궤양을 치료하는데 프로폴리스를 사용을 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집트에서는 미라의 부패를 막는 용도로도 사용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프로폴리스는 말이죠. 인류가 오래전부터 애용해왔던 천연 항염증제, 천연 항생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지금 그 약간 덩어리잖아요. 이 덩어리가 그럼 프로폴리스라는 건가요? 네, 프로폴리스 원물입니다. 아, 네, 그래요? 원래 덩어리. 네. 이 프로폴리스는 검은 다이아몬드라고 또 불리우기도 하는데 네. 벌통 한 통에서 생산되는 벌꿀의 양을 한 1년의 시간으로 가정을 했을 때 25kg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 속에 프로폴리스는 70에서 한 80g 정도 네. 굉장히 소량 생산이 됩니다. 정말 조금이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 한 7, 8세 어린이의 평균 몸무게다라고 치면 벌꿀을 치면 거기에서 프로폴리스가 한 5숟가락 정도 나오는 거예요. 진짜 조금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아주 귀한 거죠. 예. 그러면 저 상황에서 저희가 먹으려면 어떤 그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 저렇게 바로 그렇습니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네. 네. 자연 상태의 프로폴리스는 30% 이상의 밀랍과 왁스로 같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정제 작업을 통해서 가공을 하게 되어 있고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물을 이용한 수용성 추출법이 있고요. 네. 그리고 알코올 추출법이 있습니다. 일종의 주정 추출법이라고 하죠. 예. 팁을 드리자면 체내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네. 수용성 추출 방법이 좋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예. 물론 알코올 추출법도 좋긴 합니다만 예. 이 정제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은 걷어내고요. 유효 성분만 남은 원액을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거 좀 먹기 편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가지고 다니기 굉장히 불편할 텐데. 그렇죠. 네.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제가 먹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프로폴리스 액상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액상을 붓으로 얇게 바르세요. 이거 액상 이거. 네, 어디에다 바르느냐 하면 스테인리스 재질의 어떤 철판이나 아니면 사기 그릇 있죠. 네. 거기다 싹 여러 개 바르시면 이렇게 필름처럼 이렇게 만들어져요. 필름처럼. 아, 그게 프로폴리스 필름이에요? 만들어집니다. 만든 거예요? 네. 오. 요걸 갖다가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육포 자르듯이 잘라주시네. 잘라서 가져다니시면 바로 요런 모양으로 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 필름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휴대하면서 드실 수 있으니까 네. 상당히 편하죠. 요 하나씩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아, 이거를요? 근데 보기에 꼭 다시마 같아. 그렇네요. 그렇죠. 예. 마치 진짜. 어떤 라면에 들어있는 그 어. 라면에 들어있는. 있어요, 이게. 입이 환해지는 것 같아요. 확. 사탕 예. 같은 걸로 먹는 대신 사실 이렇게 건강하게 프로폴리스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따 이거 우리 녹화 끝나고 갈 때 나 한 보따리 줘야 돼요? 다 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오늘 암에 대해서 얘기 중이잖아요. 근데 프로폴리스가 암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 거죠? 예, 이 프로폴리스의 가장 핵심 성분이 바로 플라보노이드인데요. 네. 이 플라보노이드는 우리 몸에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성분입니다. 네. 이 암을 유발하는 이 몸속 해로운 활성화산소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네. 백혈구를 자극해서 또 인터페론이라고 하는 바이러스 증식을 막는 또 물질을 대량 생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너진 면역력을 높여서 외부로부터 이 세균 침입도 막고 또 항염, 항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암을 예방할 수 있고요. 또 극복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 암에 걸린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상당히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프로폴리스가 항암 작용에 도움이 되는 건 실제 연구를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요. 대장암 세포에다가 프로폴리스를 갖다 주입을 했어요. 그 결과 암세포가 괴사되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오. 암세포의 신생혈관이 자꾸 재생이 되면 암세포가 좀 확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방해한다는 사실도 입증이 됐습니다. 아. 뿐만 아니라 프로폴리스는 궁극적으로 암을 발생시키는 원인 중 하나인 네. DNA 손상, 변이를 많이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실제
폐 종양을 가진 쥐에게 네. 프로폴리스를 먹였습니다. 종양 크기가 무려 50%, 절반이 감소를 했고요. 그 발병률도 많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진작 알았으면은 우리 연예인들이 폐암으로 죽은 사람들이 많은데 진작 알았으면 내가 이걸 갖다 풀었으면은 참 많이 희생이 안 됐을 텐데. 아니 그러면은 암세포를 죽이기도 하는데 프로폴리스가 암세포가 전이 되는 것도 막아줄 수 있나요 혹시? 이것도 가능해요? 네네, 꼭 알아야 되는 또 핵심 성분이 있는데 프로폴리스가 함유한 카페인산 페네틸 에스테르, 이게 좀 약간 어려운데 네네. CAP라고 하는 성분이 이 암 줄기세포 성장을 또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종양학 박사인 코랄 오멘 연구팀에 따르면요, 프로폴리스에서 추출한 CAP가 유방암 줄기세포의 자가재생을 억제를 했어요. 네네. 이 악성세포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킨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걱정하시는 것처럼 암이 고통스럽고 또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암 줄기세포의 화학적 특성상 종양의 재발, 전이가 쉽고 잘 번지기 때문인데요. 이 프로폴리스의 CAP 성분은 암 줄기세포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새로운 암 치료제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요즘 가족 중에 한두 분은 암투병 정도일 정도로 사실 암 환자가 좀 많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시청자분들이 오늘 좋은 정보 얻는다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혹시 프로폴리스가 또 다른 질환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프로폴리스가 건강에 좋은 이유가 참 많긴 하지만 그중에 세 가지를 딱 꽂으셔야 돼요. 네. 첫 번째, 면역력과 항암력 증강. 두 번째, 네. 염증을 가라앉히는 항염증 작용.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암세포와 세균, 바이러스를 막는 항균 작용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 연세가 드실수록에 바람만 스쳐도 이렇게 아프다는 통풍 있죠? 통풍. 이런 통풍 증상도 완화를 해줄 정도로 항염증, 항균 작용이 이제 뛰어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통풍뿐만이 아니라 비염, 구내염, 위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을 완화하는 데도 프로폴리스가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유, 진작 좀 2%를 하지. 아니, 난 내가 요새 고민이 있었던 게 우리 집사람이 노상 콧속이 아프다고 그러고 그래서 근데 이거 갖다가 주면은 만사 해결되는 거 아니야? 아유, 좋으시죠. 이거 통째로 그냥. 통째로 오늘 여기서 저희가 이따 싸드릴 테니까 오늘 일단 이거 약소하지만 좀 갖다 드리시고 네, 도움 되었으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더 효과 좋게 먹으려면 섭취 적정량 같은 주의사항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식약처의 이 건강기능식품 고시 기준을 보면은요, 총 이 플라보노이드가 10mg/g 이상 함유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폴리스를 선택하실 때 꼭 이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 프로폴리스의 또 적정량이 있어요. 하루 섭취 적정량은 플라보노이드 기준으로 17mg입니다. 그리고 과하게 드시면 복통이나 또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량 드시면서 좀 늘려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낮에도 많이 추워졌어요. 건강을 위해 두툼한 옷으로 무장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알려드린 프로폴리스로 가뿐하게 면역력 지키시고 건강도 지키시기 바랍니다.